지금부터 AI와 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지금 날씨도 덥고 좀 바쁘실 텐데, 이런 먼 곳에 함께 해주신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오늘 연합회 정책본부장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정말 좋은 자리에서 이런 또 간담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카카오뱅크의 윤호영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달인데 저희가 지금 7월 4일 날 이제 대통령님께서 이제 소상공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7월 8일 날 제가 이제 제기하고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걸 느꼈거든요. 이분들이 우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이후에 연체를 하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느꼈고, 그날 바로 저희가 회생에 갔을 때 성실하게 상환하면 저희가 연체 이력을 무려 5년이나 보관을 했는데 저희가 1년으로 단축하는 대책을 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받은 과제가 한 1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아마 7월 17일 날 지난주에 소상공인 연합장님하고 업종별, 지역별 한 30분 정도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니까 그때 저희가 받은 과제가 무려 25개나 되더라고요. 합치면 거의 40개의 과제를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다양한 과제들이죠. 대출을 좀 늘려달라는 것부터 제기를 해달라, 폐업,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금융과 비금융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 창톡의 노성욱 대표님 좀 앞에 와 계신데 그분이 그날 하신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아마 28살에 취업했는데 3개월 다니니까 우리 노 대표님이 2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으셨대요. 근데 제가 어머니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께서 순댓국이라고 하셨죠. 순댓국집을 30년간 하셨으면 그 순댓국 맛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출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와닿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의 여신 시스템 자체가 30년간 성실하게 순댓국을 파신 어머니의 대출은 안 나오고, 물론 이제 직장이 있고 소득이 있으니까 대출 나오는 건 그거는 당연한데, 저 어머님의 대출이 안 나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고 다양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이 장사를 잘 하시거나 잘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금융 지원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와 금융권은 전통적인 재정 아니면 보정, 담보,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금융을 해온 겁니다. 그거는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AI나 데이터, 이런 결합을 통해서 좀 완전히 좀 새로운 해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700만 명 소상공인들의 1100조의 이런 부채를 좀 더 저희가 잘 관리하면서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어떤 소득 정보나 이런 거 말고 비정형 정보라 그러죠. 업력이나 평판,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리뷰나 별점 정보 또는 더 나아가면 음식점 맛까지도 이런 거를 평가를 해줄 수 있으면 저는 금융권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AI 기술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것인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소상공인님들의 긍정적인 정보를 통해서 뭔가 장사를 잘 하실 수 있는, 아마 여기 오늘 오신 이제 젊은 분들이 맨날 이렇게 리뷰도 보시고 댓글도 보시고 이렇게 점수 관리도 하시는데, 그 점수 관리가 신용평가로 연결돼서 대출이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아이디어와 성실성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어떤 지원,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핵심의 카드로서 첫째,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마이 데이터라 해서 나의 정보를 내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라는 거를 통해서 내 정보를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자기 정보를 잘 모아 흩어져 있는 것을 잘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걸 한번 도입해 보고 싶습니다. 둘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보는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가 있고 공공정보가 있고 계량정보와 비계량정보가 있는데 그런 모든 정보를 좀 모아서 그런 크레딧 비료라 그러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시스템을 좀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소상공인 문제를 푸는 완전히 새로운 해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는 창업부터 성장하는 것, 또 성장하다가 업종을 전환하시거나 아니 또 폐업을 하시거나 재기하시는 이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신용정보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저희 마이 데이터 사업자들이 이 정보를 쓰고 우리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은행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신 활동을 하는 그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 관련 이런 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좀 한번 구축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TO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디지털 시대로 가는데 과연 뭐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보니까 저는 소상공인들께는 이 STO를 꼭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출 받아서 이자 갚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는데 창업을 하실 때 에쿼티 형태로 투자를 받으시면 그분들한테 배당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매달 내 비즈니스에서 수익이 얼마 났는데 수익을 얼마 해주겠다 하는데 그거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 기술, 그 블록체인 기반의 STO가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거는 저희가 현재 국회에 법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저는 이런 소상공인의 새로운 자금 조달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길게 한 이유는 이 취지를 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렸고 저희 대한민국은 2020년에 데이터 3법을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연결하는 그런 기반을 이제 갖추었으면 지금쯤에 이런 AI나 생성형 AI 이런 기술의 발전에 따르면은 이러한 데이터와 AI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논의할 그런 내용들이 아마 대한민국 그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또 저희가 또 현장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미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7월 17일 날 소상공인들 뵐 때 제가 소문현답이라는 말을 했는데 소상공인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신통방통이라는 단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신용이 통하면 우리 경제 방방곡곡에 활력이 통한다 해서 이번에 개발하는 저희가 장명은 SCB라고 했습니다. 그 스몰 비즈니스 크레딧 뷰로. 그래서 옛날에 TCB라고 기술 신용평가 모델의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전용 모델인데 이 신통방통한 SCB 개발의 오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토론회에서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나 건설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뱅크 신용리스크 모델링 팀의 조진영 팀장님께서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 성과와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 성과 및 제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카카오뱅크 신용리스크 모델링 팀 팀장 조진현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 대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가 차별화된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기 위한
저희의 시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주시에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신 특징적인 두 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50대 남성으로 15년간 꾸준히 한식당을 운영하신 베테랑 맛집 사장님 라이언입니다. 다른 한 분은 30대 여성으로 사업장 운영 1년 미만인 젊은 쇼핑몰 사장님 춘식이. 과연 이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금융정보 기반의 전통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가정한다면 아마도 라이언 사장님은 오랜 업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다 대출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 춘식이 사장님은 업력이 짧고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부족하여 아마 대출 거절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카카오뱅크는 어땠을까요? 카카오뱅크는 전통적인 금융정보 외에 금융생활 패턴 정보, 매출 현황, 온라인 스토어 등의 다양한 대안 정보를 활용하여 면밀한 신용평가를 통해 카카오뱅크에서는 대출 승인이 났습니다. 소개해드린 사례는 실제 사례를 샘플링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면 카카오뱅크에서는 어떻게 대출 승인이 가능했을까요? 카카오뱅크의 소상공인 대안신용평가 모형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대안 정보를 활용하여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범용 스코어뿐만 아니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스코어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음식점업, 서비스업, 온라인 특화 스코어를 운영 중이고요. 이처럼 업종별 특화 스코어를 활용한 승인 전략을 적용하였을 때 기존 정보만으로는 대출 한도가 산정되지 않았던 고객들에게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최근 2년간 1만 건이 넘는 추가 대출을 라이언과 춘식이와 같은 사장님들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부 실적 데이터가 점차 축적됨에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모형을 개발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변별력 높은 모형을 적용할 경우 더 많은 사장님들께 대출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카카오뱅크의 제안입니다. 첫 번째는 꾸준화된 소상공인 신용정보 집중을 위한 제도적 지원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초창기부터 다방면으로 엄청나게 데이터 축적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개별 금융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를 극복하기는 너무 어려웠고요. 특히나 소상공인 정보의 경우 개인 고객 대비 사업장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커버리지가 높고 양질의 사업장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요. 이처럼 다편화된 정보들을 한데 모아 전체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공공정보 및 대안정보들을 정보 집중기관을 통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제공받을 수만 있다면 금융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정교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더 많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영역까지 마이데이터를 활성화한다면 각 금융기관이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어 이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명결합 절차 간소화입니다. 데이터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신정법 개정으로 가명결합이 없었더라면 아마 카카오뱅크가 지금과 같은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갖추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카카오뱅크는 적극적으로 가명결합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총 35건의 가명결합을 진행했으며 가명 처리부터 가명 정보 수령까지
평균 한 3.1개월이 소요되더라고요. 아마 제 식별의 위험을 없애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일 텐데요. 이를 위해 저희 직원들이 적지 않은 인력이 투입되었고, 감형 처리를 담당한 실무자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부담을 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기적이고 반복적인 감형 결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데이터 댐을 통해서 또한 다양한 대안 정보가 확보가 된다면 정보 집중 기간과 정보 활용 기간 간의 양자의 감형 결합으로 감형 결합을 통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또한 대안지형평가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신용평가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도입 방향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김예빈 사무관으로부터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김예빈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 소상공인분들을 모시고 저희의 야심작인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도입 방향을 소개해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계속해서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시는 여기 노승욱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의 고민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왜 사업자 대출에서 대표 개인의 신용과 담보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까요? 그리고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측정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데 바쁜 소상공인이 언제 수집하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결국 모든 키는 데이터에 있다는 생각으로 소상공인 신용평가 그리고 자금 흐름 개선의 출발점이 되는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즉 개인 사업자 마이 데이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핸드폰 속에는 금융 마이 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22년 2월 출시된 금융 마이 데이터는 우리들의 핸드폰 속에서 나의 모든 데이터를 한눈에 모아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신용 점수를 올리고 대출을 갈아타며 나에게 딱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마이 데이터에는 여전히 개인 사업자 정보라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개인 사업자 정보는 개인 정보와 기업 정보가 중첩되는 중간지대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모아진 데이터를 보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구석을 찾고 바쁜 나 대신 이를 주장해서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 마이 데이터를 기존의 개인 마이 데이터에서 개인 사업자 마이 데이터, 즉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로 확대하여 한 걸음 더 크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를 도입하여 소상공인 여러분의 곁에서 밀착 지원하는 경영 파트너이자 재무 컨설턴트이자 심부름꾼으로 삼고자 합니다.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사업자 명의의 금융, 상거래 공공정보 등을 모아 한 번에 보여주고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가진 기관들에 내 정보를 전송해달라고 요구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바쁜 개인 사업자 대신에 그 정보들을 모아 한 번에 보여주고 수집된 정보에 따라 현재 해당 업종에서는 이러이러한 게 유망하다고 합니다. 사업 컨설팅도 해주고 다른 사업자들은 이렇게 재무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사장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무 분석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신용 점수가 오를 수 있어요. 신용 관리도 해주고 다양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아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바쁜 소상공인분들을 대신해 대리인, 즉 에이전트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담보나 보증이 아니라 쇼핑몰 댓글, 별점, 노하우, 기술처럼 소상공인이 스스로 쌓아온 데이터가 소상공인의 신용도를 증명하고 자금도 끌어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는 소상공인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창업 단계에서는 상권을 분석해서 입지 선정에도 도움을 주고 창업 컨설팅을 통해 청년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합니다.
영업 단계에서는 내게 맞는 정책 자금도 추천하고 은행의 금리 인하도 요구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 점수도 내고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게 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과 건전한 경영을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상황이 어려워지신다면 신속한 폐업과 채무 조정, 성공적인 재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를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아마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상공인분들의 금융생활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몇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신용평가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소상공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신용평가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없지만 매출액뿐만 아니라 이용 후기, 별점처럼 영업을 하면서 사장님들이 열심히 관리해온 정보들도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급망 금융 플랫폼의 출연입니다.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를 통해 모여진 정보로 내 숨겨져 있던 신용을 발견하고 숨겨져 있던 플러스 알파의 자금을 찾아내어 끌어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 사업자 대리인 에이전트 서비스입니다. 본업에 바쁜 소상공인분들을 대신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의 지시를 받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권리를 찾아서 대신 행사하고 그 결과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인 대출에 적용되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개인 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후속되는 설명회에서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유관기관과 업계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신속히 도입할 예정입니다. 여행에 좋은 동반자는 가야 할 길이 더 짧아 보이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께서 사업이라는 긴 여정에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가 옆에 좋은 동반자를 만드신다는 생각으로 현장의 의견을 아낌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야심작인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가 회심의 역작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화 신용평가 시스템 SCB 구축 방향에 대해서 한국신용정보원 이동열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신용정보원 이동열 상무라고 합니다. 저는 신용정보원이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특화된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신용평가 시스템의 구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청년 소상공인 모시고 저희 계획을 발표할 수 있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 통합 데이터베이스 SDB의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다각도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기준의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정부기관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분석해서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모여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예를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특화 보고서를 제공해서 개별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거두고 있는지 어느 업종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금융기관 등이 알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금융회사에 추천을 하고 또 지역이나 상권별 업종 분포와 상권 지수들을 제공해서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 체계 SCB의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용정보원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자금 공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금융 제도를 지원하는 역할을 여태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TDB라고 불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고 PCB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운영 노하우를 잘 살려서 유사한 형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특화 신용평가 체계가 잘 동작하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을 위한 SCB 등급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생활 밀접 업종이나 등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확대되어서 사각지대에 없는 자금 공급이 되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용평가 모형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기준 신용평가 외에도 사업자 기준의 신용정보를 더하고 최근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 외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듯이 앞으로 소상공인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성장성 평가 모형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다차원적인 역량과 거시 환경을 감안해서 성장 등급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미래 성장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해서 성장 유망 사업자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또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용정보는 이러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또 유사한 체계의 TDB, TCB 지원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원활한 자금 공급과 재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필요한 금융, 비금융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서 SDB를 충실하게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신용정보원 내 소상공인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컨설팅 툴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전 마지막 발표입니다. 토스에서 생각하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신현호 부대표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스팀 신현호입니다. 토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개선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분이 말씀 주셨지만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은 사실은 개인과 법인의 중간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득과 그 다음에 지출 내용이 자연스럽게 신용 정보에 묻어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3개월만 근무하신 직장인들도 쉽게 신용 대출이 나온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상공인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쓰시는 비용과 매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신용평가 모델 개선의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신용정보와 사장님 개인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에 대한 개선 작업의 연구개발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모형의 변별력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실제로 승인되지 않을 사장님들이 승인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영역까지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를 만약에 개인 사업자 마이데이터,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홀리스틱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사장님 개인의 마이 데이터와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를 동시에 신용평가 모델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공급망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적인 자금 공급 외에 공급망 금융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드리려면 또 다른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는 수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가지고 계신 매출 채권을 유동화하는 형태로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무언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구매자금 대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자리하신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은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를 들으니까 우리 사무관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야심에 차 있는 것 같고요. 회심의 역작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현재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해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으로 바쁘고 숨겨져 있는 정보를 찾아내서 스스로 관리해 준다. AI를 통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정원에서 저 발표에 보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그 카카오뱅크 발표를 보면 이제 데이터 댐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 거대한 데이터의 댐에서 이런 정보가 이제 활용되는 거하고 가명 정보의 어떤 번잡성은 저희가 제도 개선을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니까 소상공인들 만날 때 보니까 대출 좀 대주세요, 금리 낮춰주세요거든요. 아까 우리 사무관 발표 보니까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더라고요. 그죠? 네, 금리 인하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면 금융회사에. 금융회사가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거든요. 네, 대출도 좀 더 늘려주십시오. 나 등급 올라갔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저희가 이제 개념상의 어떤 그런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 있지만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할 텐데 평소에 이런 쪽에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던 우리 김태훈 대표님께서 부문을 좀 내려주시죠. 안녕하세요. 뱅크셀러드 김태훈입니다. 오늘 그 마이데이터 관련한 전문 패널로 참석했는데요. 저와 같은 길을 걷는 청년 사업가분들을 아침부터 뵙게 돼가지고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첫 창업을 제가 신촌에서 그 호떡 파는 노점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출이 당연히 불가능했고요. 네. 데이터가 아예 없었습니다. 네. 뱅셀도 초기 창업할 때 이제 대출이 안 되어서 제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서 혼이 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발표하신 대로만 그 회심의 역작인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유통이 활성화되고 또 대안 신용 정보가 보급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했을 때 사장님들의 편에서 일하는 똑똑한 사업 비서가 보급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지금 이제 금융 플랫폼들이 이 마이데이터로 인해서 엄청나게 경쟁하게 된 것처럼 해당 인프라를 통해서 핀테크 회사, 금융회사가 경쟁하면서 이 비서와 그 은행의 어떤 품질과 능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이제 인프라가 제일 잘 구축되어 있어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대출부터 이 사업 비서가 하는 일을 제가 좀 상상을 해보면 먼저 이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를 이 사업 비서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제 매출 상승이나 이런 사업성이 성장하면 실시간으로 이 정보를 12억 개나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신용 점수를 올려주고요. 또 대출 금리를 낮춰주거나 한도나 승인율을 이제 지속적으로 높여줍니다. 더해서 이제 이미 대출을 보유하고 또 계실 수도 있을 텐데 경영 데이터를 조회하다가 부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대출 금리보다 더 나은 금리가 있으면 대출을 전환해 줄 수도 있고요. 또 매출이 더 일어나면 금리나 요구권을 금융회사에 자동으로 행사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에이전트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사업 계획이 있는데 금리 5% 이하의 금리를 찾아줘라고 이제 그 에이전트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면 이를 이제 찾아주거나 아니면 6개월 뒤에 5%의 금리를 받기 위해서 실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똑똑한 사업 비서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쁜 사장님들은 사업에만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고요. 대출 이외 사업가들에게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부 지원 그리고 이제 세제 혜택일 것 같습니다. 초기 창업가를 위한 이제 정부 지원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요. 또 상황에 맞게 이제 어려움에 처하면 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계해 놓지만 사실 사업가 입장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내 재무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또 그것에 맞는 것을 뭐 지자체부터 또 각종 정부기관을 찾아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출과 마찬가지로 똑똑하게 자동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당국에도 이제 바람의 말씀을 한 2가지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이 데이터 인프라, 저희가 AI는 이제 3대 강국을 쫓아가고 있지만 AI가 먹는 그 밥줄인 데이터는 글로벌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마이데이터 인프라에 최대한 많은 비즈니스 데이터가 흐르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마이데이터 회사가 그 모든 금융 회사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대출 비교나 금리 인하 요구, 나아가서는 보험료 조회 이런 것들 다 수행할 수 있어서 사업자의 비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목적이나 어떤 피처를 가지고 데이터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실시간 API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개방해 주셔서 글로벌 탑 수준의 어떤 신규 서비스나 신용평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개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해서 이제 마이데이터 회사가 이런 조회 기능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업의 비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즉 이제 요즘 유행하는 이제 AI 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대출을 예로 들면 사업자 동의를 받아서 경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고 조회하고 또 각종 금융기관에 대출을 돌려보고 사업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금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까지 이제 진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조회를 넘어서 고객이 하는 이제 명령과 동의를 하달받아서 직접 능동적으로 실행하고 찾아내는 에이전트 서비스 인프라가 마이데이터 인프라의 그 다음 진화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신경 쓰실 것들이 이제 너무 많고 또 바쁘신 이 청년 사업가들이 무급 사업 비서를 한 명씩 데리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최고의 데이터 활용 인프라로 AI 강국에 한 발짝 다가서는 그 2마리 토끼를 정부에서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사례를 설명해 주셨고요. 정부한테는 이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이제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건 저희가 관계 기관과 노력을 해서 표준화된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데이터가 많이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마 제도화도 서둘러야 될 거고요. 저희 이런 전문가들하고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노성 대표님 너무 이렇게 언급이 많이 돼서 어머니 순댓국 이야기를 너무 해서 좀 죄송합니다. 예. 본인이 이야기하신 거니까 그죠? 예, 말씀 좀. 제 사례를 많이 말씀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감사합니다. 잠깐 이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이제 30년 넘게, 지금 40년 넘게 하고 계신데 쭉 하신 건 아니고 이제 여러 번 망하긴 하셨어요. 근데 그 처음에는 한 10년 이상은 되게 잘 돼서 막 2호점도 내고 할 정도로 잘 됐는데 또 대출이 안 나와서 저희가 성남 상전시장이라는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했는데 일수를 썼습니다. 근데 그때 일수의 대출 금리가 111%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사가 잘 돼도 사채이자 갚느라고 결국 야반 도주까지 하게 되셨는데, 이런 제도가 한 30년 전에만 있었으면 참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너무 좋고요. 근데 우려되는 부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일단 TCB는 저도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정성평가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SCB에는 정성평가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 소상공인 분야는 정말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데이터가 이제 리셋이 된다 할 정도로, 예를 들면 작년에 1,900원 생맥주가 그때는 데이터가 정말 잘 나왔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 업종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장사가 안 돼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 그게 이제 저희는 컨설팅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정성적인 분야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TCB는 기술 신용 평가사라는 그 자격증 제도가 있어서 이게 10년 이상 돼서 1만 명 이상의 그런 자격증을 이제 가진 분들을 배출을 했고, 그런 분들이 이제 현업에서 평가를 같이 하고 계신데, 소상공인은 그런 누가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야도 없고, 지금 사실 이런 컨설팅 데이터를 제일 많이 보유한 데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일 건데, 여기서 이제 대출 보증 업무도 같이 하지만 거기서 컨설팅을 해서 이 소상공인이 우량차주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데이터를
대출 보증 업무에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를 컨설팅하는 분들조차 장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컨설팅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도 지금 TCB도 그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래서 이 객관성에 대한 부실 검증에 대한 우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이 데이터가 과연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 왜냐하면 트렌드가 뭐 6개월 안에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여부 그리고 도입을 했을 때 그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랜차이즈 대표나 다점포점주 이런 성공한 선배 창업가 분들이 컨설팅을 해주시고 그거를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서 AI에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인력이 좀 부족하지만 그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객관성은 당연히 담보가 될 거고 그다음에 지속성을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최신으로 입력되는 컨설팅 데이터들을 가중치를 높여서 AI에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KT랑 지금 협업을 해서 중기부의 딥테크 밸류업과 팁스 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성평가를 어떻게 적용하고 지속 가능하게 보완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이런 거를 이제 도입하는 거는 건전성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보수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TO가 저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 P2P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도 그 컨설팅을 이제 하는 프랜차이즈 대표한테 이 업종 변경을 할 경우에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들이 자기 가맹점을 늘리려고 무분별하게 업종 변경을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업종 변경으로 창구에서 컨설팅을 하고서 이제 가맹점을 모집할 때 본사도 1,000만 원의 대출을 하도록 합니다. 무상으로, 무이자로. 그렇게 해서 이 컨설팅을 하는 분과 소상공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망하면 이 책, 너가 빌려준 것도 부실 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장사 정말 잘 될 것 같은 입지에서만 가맹점을 모집해라. 그런 게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게 바로 STO랑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은행에서는 보수적이지만 좀 더 확산돼서 적극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그 기술적이면서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의 이제 기술 평가하는 분이 계신데 이 SCB는 이제 그 시장이 이제 키워져야 되는데 대표님 말씀은 우리 같은 전문가가 AI로 학습하고 있어 또 도와줄 수 있다 하면 이제 이 모델과 대표님의 그런 비즈니스나 그런 결합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 일치도 이제 저희가 TCB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생겼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결합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나중에 저희가 이거 좀 구체적으로 할 때 좀 대표님 계속 좀 저희를 좀 컨설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뭐 손 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자리를 잘못 앉으신 관객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먼저 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면을 높은 쇼핑몰이고요. 우선 저희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될수록 더 필요한 사업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오면 더 팔아봐 마음을 먹어도 아니야 안정적으로 받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사업자가 확대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고라는 부분을 확다지표에 넣으면 좋지. 재고라고 실재고 보유 자산은 나의 자산을 포함시켜주시면 네, 그리고 평가지표를 추가하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기업을 평가하거나 저희가 이렇게 세무상을 연구할 때도 현재 재고 자산이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을 항상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정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느끼는데 정작 대출에서는 외출 얼마 세후밖에 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즘에 또 저 온라인 쇼핑몰이니까 풀페이먼트를 많이 활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고 자산을 충분히 데이터화시킬 수 있죠. 예, 아마 이제 기존 금융권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아요. 대출 받을 때 받는 자료가 그 소득 정보면 그 작년 말 정보, 그죠? 매출 정보면 아마 부가가치세 낸 정보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계절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주력 상품은 2분기인데 1분기 거를 가지고는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2분기에 물건을 팔려면 그 앞에 대출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그 계절별 패턴을 좀 봐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전 이 무겁고 경직적인 기존 여신 시스템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스템은 저는 가능할 거로 봅니다. 당연히 우리 서라윤 과장 매출 정보도 재고 정보도 되게 중요한 정보죠, 그죠? 예, 아마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을 아마 해 나가고 그런 정보들을 활용을 아마 우리 이제 카카오뱅크나 이런 개인 사업자 CB들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 제일 많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동의해 주시는 우리 백 대표님께서. 네. 저는 일단 먼저 회심의 역작에서 정말 이건 회심의 역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는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의 K-팝 모델 홍보 모델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전공하고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백광이라고 합니다. 제가 화이트라이트 스튜디오를 만들고 나서 이제 제가 모아놓던 돈과 이제 스튜디오를 만들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인들에게 대출이란 안 나오는 거라고 이미 표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를 만들고 나서 넌 대출을 어떻게 이렇게 받았어?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집에 돈이 많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AI 시스템이 회심의 역작에 리스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저희 뮤지션들은 뭐 공연 수익이나 음원 스트리밍 그리고 요즘 트렌드를 달리고 있는 유튜브 그리고 SNS의 콘텐츠나 개인 레슨 등 수익 구조가 다양합니다, 사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러 갔었을 때 말씀 앞서서 해주셨던 것처럼 네, 그래서 매출액이 도달이 안 되세요 라고 답변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 확장이나 장비 투자,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 매출이 아니라 음악인의 실제 활동 이력과 영향력을 반영하는 평가 방식이 생긴다면 예술을 하는 많은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작을 지속하며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이런 공간에 와서 이런 걸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너무 멋진 저희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감명받았고요. 그래서 이 SCB 회심의 역작 제 자리에서 예술인들 또 음악인들의 자리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고. 그렇죠. 다양한 사업에 그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보는 다 다르겠죠, 그죠? 저도 오늘 몰랐습니다. 예술인들의 그 공연 수익이나 유튜브, 그죠? 유튜브 조회수도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고요. 그죠? SNS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윤 과장, 이거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하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또 혹시 하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예, 김재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재학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려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이랑 이제 우리 김태원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자료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그 발전하기 위해서의 기반을 또 이렇게 금융권에서 이렇게 또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자료들로 인해서 개방이 되고 확장이 되는 거는 이제 맞지만은 그에 대한 나중에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이제 폐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중요한 자료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정보들로 인해서 개방은 됐는데 이 개방에 의해서 이제 잘못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데이터 분석을 좀 잘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그 폐업이나 이 금융권에 대해서 이제 변제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이유를 막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우리 사무관에 발표한 게 보면 폐업이 있고 이제 토탈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 그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 요 그 코너에 굴다리에 보면 조그만한 이발소가 있었거든요. 예, 제가 가서 이 머리를 자르니까 창업을 했더라고요. 아마 지신보에 3천만 원 보증을 받아서 창업을 했는데 머리를 한번 깎았는데 젊은 친구가 됐는지 머리를 이렇게 투블럭으로 잘라가지고 그 후에는 제가 안 갔어요. 저도 잠시 졸고 나니까 거의 뭐 그냥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제가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손님이 많나 이렇게 보는데 한 몇 달 지나니까 없더라고요. 예. 그러고는 그 자리에 또 누군가 들어와요. 또 지금 제가 거기 이제 오래 사니까 또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창업은 자유롭지만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이 돼야 되고 그러나 폐업도 나이스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대출 때문에 폐업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폐업 비용도 들잖아요. 오늘 중기부 사무관님 와 계시지만 폐업 비용도 이제 지원해주고 그 사업자 대출을 개인 대출로 이렇게 돌려서 만기를 오래 가져가는 그런 상품도 났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김태훈 대표님은 호떡 장사를 해서 창업을 해보고 아마 호떡 장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창업과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어디 자료를 보니까 재기를 했을 때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폐업을 기반으로 해서 재기하고 재창업하는 그런 솔루션 여기 이제 저희가 약한 부분이죠. 이 약한 부분의 데이터는 또 엄청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취지로 오늘 참 좋은 말씀이니까 저희가 해야 될 숙제가 이제 자꾸 느네요. 이제 재고, 음악, 폐업. 그러면 또 우리 서유진 대표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 다른 분 혹시 그러면 하실래요? 최 대표님. 숙박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유 숙박업과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Y 비즈니스 데이터 아이디어 들었을 때 소상공인 분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튜버 혹은 뭐 인플루언서 같이 온라인에서 콘텐츠 창작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유의미하게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오프라인의 그 입지나 상권 그리고 매출 이런 가시적인 것들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익 창출의 수단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뭐 스타트업들이 피보팅을 많이 하는 것처럼 청년 사업가들도
이런저런 오프라인, 온라인을 막론하고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조회수나 구독자 수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한 지표들이 종합적으로 산출되어서 신용평가에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점들은 제가 마케팅 대행업을 하고 있다 보니 마케팅 쪽에서는 그 굉장히 편법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지표나 후기들을 부풀리고 조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 아마 이제 그걸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로는 뭐 비정형 정보 이런 용어를 아마 쓰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동안 가치가 있으나 내버려줬던 정보를 숨어 있는 정보를 찾아내서 정보에 생명을 불어넣고 밸류를 주는 건데 이 마케팅 그 말씀 맞는데 아마 저희가 이 시스템이 그런 그 부정 사용을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을 걸러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그 20대인데 갑자기 대형 냉장고를 사면 이게 제가 이제 결혼을 했다는 증거인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20살에 그러면 이제 바로 카드사가 당신 지금 뭐 결혼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차단을 시키거든요. FDS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한국에 있는데 출국하지 않았는데 해외에서 물건을 사면 막아버리는 그런 그 프로드, 사기적 거래는 아마 이 시스템이 우리 이제 그런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과장, 허위 이런 것들은 다 스크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자체를 차단시키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거고 아마 그런 시스템이 당연히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아마 저는 그렇게 하거나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이 나타나실 거예요. 데이터 세상에서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다른 분, 우리 유 대표님. 네, 저는 그 카페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하고 지금은 교육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교육 비즈니스는 미리 같이 하고 있다가 이제 카페 폐업 이후에 교육 비즈니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뭐 큰 빅 Y나 취지는 다 잘 이해했고 또 성공적으로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좀 공유를 하면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능동적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보다는 수동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말씀해주신 특화 보고서 이런 것들이 좀 심플하게 제공이 되면 수동적인 소상공인도 조금 더 접근을 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금융 지식이 굉장히 어렵고 또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더 복잡해지는 게 또 있는데 아무리 비서 형태로 간다라고 해도 수동적인 소상공인에게는 어떻게 심플하게 좀 결과물이 제공이 돼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컨설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의 주체가 앞서 제가 들은 내용은 이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이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 외에도 또 주체가 정부에서 또 정책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가면 마지막에는 심플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면 비판적인 의견도 데이터로 좀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차 본부장님께 오늘 저희가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지역 본부와 업종별 그쪽에다 좀 보내달라 했는데 이 자료를 조금 더 저희가 쉽게 이렇게 그 인포그래픽 형태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도 정부가 정말 많은 정책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생업에 바쁘시고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정부의 이 대책들도 흩어져 있거든요. 정말 이거 찾아가서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정말 장사하시는데 바쁜데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홍보에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아마 그런 부분은 아마 이제 전문 용어로 UI라 그러죠. 유즈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UX 또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아마 개발하는 우리 비즈니스 사업자들이 정말 그 편리하게 만들 거예요. 그거는 막 경쟁을 통해서 쉽게 들어와서 스트레스 없이 물 흐르듯이 쓰게 그런 노력들은 있는데 아마 그거는 될 것 같고요.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알리는 노력은 저희가
우리 저 본부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지방을 한번 가려고 해요. 예. 그래서 지역 본부에서 가서 제가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협회에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이 좋은 거를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 예. 저는 스터디 카페랑 숙박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조경산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소상공인 청년 사업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간담회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근본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 사장님들은 일단은 대출 금액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랑 금리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취지는 다 좋은데 저도 이렇게 사업을 하기 전에는 대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이라고 하면 신용대출이 뭐 1억 이상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창업을 하다 보니 이게 현실적으로 은행권의 문턱이 많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금액이 나오더라도 금리가 좀 많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 대출로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기준금리를 떠나서 가산금리가 많이 붙는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요새 한 4%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받게 되면 거기에 뭐 리스크가 있으니까 5% 6%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사장님 대출 하실래요? 이렇게 11%가 이렇게 저렴하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청년 이렇게 사장님들의 도움이 되는 그 금리 혜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론 담보가 좀 없기 때문에 좀 리스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연봉으로 직장인들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뭐 사장님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실 금의 일부를 하면 뭐 그 중에 30%를 뭐 이렇게 묶어서 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좀 뭐 대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감사한데 현실적으로 이용한 것 같아서. 예, 저희가 이제 7월 17일 날 이제 소상공인 분들 만났을 때 제일 많이 지금 당장 급한 게 뭐냐? 지금 대출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요. 특히 지신보나 소진공 정책 자금은 한도가 있으니까 그 외에 이제 사업 자금은 뭐 담보가 있으면 담보대출을 받으시겠지만 담보가 없던 분들은 아마 신용대출 금리가 굉장히 높을 거고 더군다나 급해서 카드론으로 가시면 또 두 자리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은 드렸어요. 저희가 우선 저희가 기업은행이나 그 신용보전기금을 통해서 상당 규모의 지금 제일 어려울 시기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아마 지금 올 연말 내년 초 정도가 이제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어렵기 때문에 당장 목이 마르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방안을 거의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연말을 넘길 수 있는 특례 자금을 상당 규모 저희가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해주시고요. 나아가서 그 금융권에서도 이런 거를 좀 전달을 해서 이 어려운 연말이 잘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거는 저희가 중기부나 저희 금융이나 정부가 자금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건 신규로 추경이나 재정을 통하지 않고 저희 금융위원회 관련 기관들이 탈탈 털어서 제가 자금을 마련해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래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근본적인 해법이 이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 이제 저희 또 소상공인 분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혹시 뭐 다른 분 신현호 부사장님이나 혹시 이상렬 그 카드사에서 누가 나오신 분 계신데 KB카드 전무님
부담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라 했는지 아니면 따갈지 뭔지 아마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카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이제 카드사 입장에서 왔다기보다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왔는데요. 저희도 이제 카드사에 이제 2010년부터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허용해 주셔서 열심히 지금 모형들을 만들고 또 고도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담아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포함한 개인사업자분들의 또 신용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지원하기 위해서 모형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 회사가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도 저희 카드사 매출을 기반으로 하기에 좀 정교해 볼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설명하면서 많이 활용되기를 이제 노력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이제 나름대로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제 금융기관들을 만나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에서 이제 수용성에서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발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전업 시비사들이 제공한 신용평점 위주로 이제 대출 심사를 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고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라든가 뭐 내부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모형 관리도 당국으로부터 이제 관리받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평가 체계나 방침에서 좀 벗어나기, 변경하기인데 상당한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 여신 심사 가이드라는 게 업권별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무자들은 많은 부담과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수용도가 좀 떨어진 부분인데 만일에 이제 정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부분은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거나 신정에서 이제 만들어 주신 이런 것들 보면 충분히 많은 원활한 데이터가 공급해서 모형도 정교화되고 잘 될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실무에서 적용하는 금융기관들의 업무하는 데 쪽에서도 좀 허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은행연합회에서 혹시 하신 말씀? 은행들이 안 움직이신다고 하시는데 담보대출하고 보증대출만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버신다 하는 게 국민의 평가입니다. 은행권을 대표해서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네, 처음에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모두 말씀에서 오늘 세 번째 현장 간담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해서 우리 세 번 다 참여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과거에 했던 많은 현장 간담회 그런 진행되면서 과거와 달리 정말 실제적인 변화들, 근본적인 변화들이 좀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오늘 논의되는 주제는 은행권, 은행사들이 특별히 논의하고 있는 근본적인 과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담당 사무관께서 말씀하실 때 은행들이 정보만 요구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빼앗은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도 결국은 이제 금융회사의 경쟁력이나 새로운 기회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면 은행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하기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은행권이 활용해 주셔야 되고 대출이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담보 외에는 대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이런 용어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선별을 잘해서 대출을 내보내더라도 잘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은행에 주면 은행도 좋죠. 연체가 안 생기고. 근데 그 은행이 지금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한다고 바빠가지고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행 너무 좀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이스 본부장님 혹시 말씀 듣고 제가 감독원에 이제 우리 복께 뭐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제 말씀에 되게 고개를 끄덕끄덕 많이 해주시고. 일단 나이스 평가 정보 박상순 본부장이고요. 신용평가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체 금융기관의 이제 그 신용평가 모형을 제공하는 이제 신용평가 회사 입장에서 되게 책임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들어보니까요. 특히나 이제 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소문현당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소상공인의 문제는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서의 현장은, 소상공인의 현장은 저는 이제 매출과 매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분들이 얼마나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또 그 매입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결국은 그게 데이터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 데이터를 저희가 얼마만큼 잘 모아서 활용하고, 그리고 매입 데이터를 또 얼마만큼 모아서 활용하고, 그 정보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시계열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어떤 특정 시점에 몰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카드 가맹점 매출 정보라든지 사업자 카드의 사용 내역 정보를 이제 신용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계속 모형 개발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 모형을 만들어서 금융기관들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소문현답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혜민 상무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원스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다른 사업자분들도 많이 사장님들도 말씀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바쁘시거든요. 바쁘셔갖고 이것저것 찾아보기가 어렵고 이런저런 정보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원스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도가 잘 돼 있어도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정말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나 프로세스로 충분히 많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UI나 UX를 잘 만든 UI나 UX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뭐 신윤 본부장님이나 우리 김태우 대표님이 잘 또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신용평가 회사 입장에서 저희도 많은 부분 금융정책에 맞게 노력할 거고요. 오늘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또 금융데이터정책과의 숙제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 김동환 국장님이나 우리 서말 과장님 협조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한 또 한 분을 모셨는데, 사실 이제 STO 이야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증권의 조대현 상무님 이제 잘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상당히 좋은 솔루션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할인 쿠폰도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좌석 예약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익도 배분해주고 하면 원리금을 안 갚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신사업이나 디지털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사업단 조대현입니다. 사업위에 이제 부위원장님하고 창국 대표님께서도 기존에 보면 저희 대출 쪽이잖아요.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아이템이나 이렇게 모았을 때 투자로 이어져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가면 저희 소상공인들이 이제 사용하실 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토큰 증권은 잘 아시는 이제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증권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이렇게 발행하기 어렵잖아요. 낯설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보면 부동산, 예술품 일부 이렇게 이제 소유하는 조각 투자 어플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이제 투자 계약 증권 같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증권들이 좀 시장에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토큰 증권이 입가하는 새로운 증권의 형태를 보다 이제 쉽게 발행,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를 좀 들어보면요, 오늘 여기에 이제 오신 사장님들이 1호점을 좀 만약에 오픈해서 안착시킨 다음에 2호, 3호점을 좀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투자금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이제 토큰 증권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증권사 토큰 증권이 이제 협력을 해서 그것들이 이제 수익 배분 방식은 어떻게 갈지,
그리고 이제 투자자 모집을 위한 투자 설명서나 이제 증권 신고서를 마련한 다음에 토큰 증권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투자자를 이제 유치를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보다 이 투자가 이제 매력적으로 높이기 위해이고 또 잠재적인 손님들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그 해당 토큰 증권 보유자한테 할인 쿠폰을 준다거나 그리고 이제 사업 운영에 관련된 정보를 좀 공유해 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고 그 토큰 증권 보유자가 결국에 투자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스스로 또 지원하는 선순환 효과도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방식이 결국에 이제 자금이 필요한 우리 소상공인 분들하고 투자처를 찾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우리 투자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증권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토큰증권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큰증권 제도와 법률 제정이 조만간 이제 국회를 통과할 걸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하나증권도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서 소상공인분들과 투자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토큰증권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법안이 있거든요. 저희가 빨리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고객이 주주가 되는 거죠. 네, 주주이자 고객이면 그게 가서 물건도 더 사고 식사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 대부분 저희 쪽 이야기도 했고 아마 소상공인 분들 중에 혹시 뭐 추가 발언하실 분이 있으신 대표님. 한마디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정성 평가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량 평가도 좀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 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뭐 매출 데이터나 뭐 이런 고객 방문 수나 유동 인구나 이런 상권 데이터들이 있겠지만 이게 아직 선행 지표로서 검증이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동행 지표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선행 지표로서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면 이 상환 역량이 있는지 이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선행 지표가 필요한데 제가 만들었던 지표가 프랜차이즈 다점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맹점을 2개 이상 운영하는 복수로 운영하는 분들이 그 브랜드에서 몇 프로나 되는지를 제가 한 7, 80개 브랜드를 10년 넘게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랑 정보공개서의 점포당 매출을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다점포율이 올라가는 브랜드는 이듬해 점포당 매출이 올라가고 다점포율이 감소하는 브랜드는 이듬해 점포당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노동연구원의 박사님들하고 같이 논문도 썼는데요. 그 말인즉슨 다점포 점주들은 일반 생계형 점주들이 아닙니다. 투자형 점주들입니다.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 뭐 같은 브랜드로 2개, 3개, 뭐 17개까지 하시는 분도 있었고 장사가 안 되면 바로 또 점포 정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트렌드를 먼저 읽고 선행해서 이제 치고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좀, 근데 이게 제가 본사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서 요즘은 공개를 잘 안 해서 저희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뭐 개정하신다든지 해서 좀 법제화 해주시면은 정보 공개가 더 잘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프랜차이즈들의 정보 공개에서 데이터도 여기에 좀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 특히 외식업은 이 업종의 트렌드를 정말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탕후루 잘 될 때는 사실 사업 역량, 그 사장님의 사업 역량보다 그 시장의 트렌드가 드리븐을 합니다. 그러면 탕후루 업종의 이제 다른 브랜드들이 이제 잘 된다 하면은 이제 그 가게도 그 사장님이 어떤 역량이 있든 경험이 있든 잘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유사 업종의 프랜차이즈와 브랜드들의 지금 점포당 매출, 면적당 매출이 어떤지를 참고하시면 이제 신용평가 시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정보공개서가 너무 늦게 취합이 됩니다. 지금 2025년 7월에 볼 수 있는 최신 데이터는 2023년 말 기준 데이터입니다. 1년 반 전의 데이터를 지금 활용하면 오히려 역정보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들한테 뭐 적어도 분기나 반기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 하도록 적어도 이제 뭐 가맹점 매출만이라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좀 최신화를 할 수 있는 그 개정이 같이 가맹사업법과 같이 개정이 되면서 그 데이터를 금융권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으면은 더 이제 입체적인 또 좀 시의성 있는 데이터들을 딥데이터를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좋은 말씀인데 이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좀 제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부의 정책을 하면 정보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한 활용도 중요하고 이제 다 이거를 데이터가 돈이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보 공유에 일단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를 최신화하는 거하고 공개하는 거는 이게 어느 선의 균형을 잡아야 될지. 근데 공개된 정보는 아까 이 개인 사업자는 개인과 사업자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개인 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순수 사업자 정보는 저희가 원래 법 체계가 자유로운 유통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개인을 식별할 수도 있고 사업을 식별할 수도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안전하게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노 대표님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는 다 상당 부분 하고 싶은데 또 자기 개인 정보가 가치이기 때문에 정보를 대전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나서 정보를 이제 거래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 그게 데이터 거래소고 데이터를 사와야 되고 그래야 가진 사람이 내놔야 되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독은 오늘 그 이종호 원장보를 모신 이유는 개인 사업자 여신 가이드라인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주로 이런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전통적인 이 방식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종호 대표님께서 좀 무슨 제가 왜 마이크를 넘기는지 아실 것 같으니까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이종호 부원장입니다. 먼저 지난번 그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 부위원장님께서 책상머리에서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굉장히 좀 느끼는 바가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또 소상공인분들 말씀을 듣고 하니까 앞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 이 자리에 계신 수요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례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숙박업이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떤 은행이 있던 은행원은 그 어떤 그 대출을 뭘로 볼까 하다가 그 수건 세탁한 수건이 얼마나 널려 있느냐 이걸 보고서 대출 한도와 실행 여부를 결정했는데 오히려 그 은행이 갖고 있는 그 CSS 신용평가 모형보다도 부실률이 낮고 더 대출이 잘 실행됐다는 일례가 있습니다. 결국 이 대한신용평가라는 것이 복잡한 모형으로 이루어지고 하지만 얼마나 그 해당 업종과 분야와 또 사업자 분야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정성을 가지고 들여다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러한 그 평가 모형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 그 여신금융기관들이 이 정보를 얼마나 또 진정성 있게 수요자 입장에서 반영을 할 것인지가 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그 뭐 여러 가지 발표된 제도들이 정말로 그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는 좀 마음의 염두를 두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원장님 그 사업자 대출 그 가이드라인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가 전혀 이런 상태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행원들이 주저합니다. 혹시나 부실이 생겨서 책임을 질까. 그래서 적극적인 프로세스 과정 이런 것들을 저는 전면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역할을 실무 작업을 우리 이종호 부원장께서 오늘 현장에 오셨으니까 그 차원으로 좀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시간이 이래 된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점심 약속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마무리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이런 거를 또 제일 잘하는 우리 대표님 말씀을 한번 제가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저희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하시면. 먼저 그 이번 주가 카카오뱅크 8주년 되는 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초대를 하게 돼서 너무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주년 되어 있는 아직 베이비 뱅크지만 그 중저신용자 관련돼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신규 대출을 일으키고 있고 기존 은행의 2배 정도 되는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지난 8년 동안 쭉 쌓여왔는데 그 실행을 하다 보면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댐에 있는 데이터들을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그 역량이 제가 봤을 때는 댐보다 더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는 모델을 만드는데 6년이 걸렸고 6년의 모델을 만들면서 최초 모델 3년 이후에는 리스크 관련되어 있는 팀들에서 한 달에 4번, 5번씩 정책을 바꾸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그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카뱅이 지금 이렇게 많은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댐이 구축을 하는 동시에 여러 관련되신 분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실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이 실행 프로젝트가 잘 되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댐을 만들고 실행하는데 카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행까지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기 전에 제가 두 분께 이제 짧게 좀 부탁을 드리면 우리 김동환 국장이 이제 이거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김동환 국장 전에 본부장님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여기 마이크.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그 신용평가에 대해서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그 주장을 많이 했으며 정치권이든 여야 또 금융권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 부위원장님이 이제 엄청난 추진력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저는 아까 우리 새로운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숨겨진 정보, 소상공인에 널리 퍼져 있는 그 숨겨진 정보들이 이렇게 잘 모집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집이 돼가지고 그것이 활용되는 그런 즐거운 상상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시작일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아까 재고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뭐 PC방 같은 건 PC가 사실은 자산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좀 대출 좀 받아달라 해도 안 됩니다. 사실 땡처리를 해도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융권에서 그거를 활용만 하면 되는 거고, 숙박업도 그렇고, 또 이제 카페도 사실 커피 바리스타들이 사용하는 그런 커피 머신 같은 것도 사실 비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까 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업종 속에 있는 진정한 이종호 본장 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건 이야기,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것이 진정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현장형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꼭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받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도 그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 팀이 이제 아까 그 사무관이 좀 발표할 때 발표를 너무 잘해가지고 역작이다 하니까 기대가 크고, 우리 담당 과장도 지금 사회 본 사람이 담당 과장입니다. 예, 아마 데이터에 아주 정통하고 이제 이 업무를 총괄해야 될 김동환 국장의 얘기가 좀 부담을 주기 위해서 마이크를 제가 한번 넘겨봤습니다. 예, 금융위원회 디지털 금융정책관 김동환입니다.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또 그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한 번 더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한 번 더 얘기하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느낀 거를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리면 너무나 공급자 위주였다. 이게 자금 지원도 그렇고
우리 정부의 정책도 너무나 공급자 위주였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너무나 현장에서 외롭고 힘드셨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절실하게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회심의 역작이라는 이 여러 분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무거운 이 책임감을 느끼지만 이 데이터와 AI라고 하는 이런 첨단 이 기술을 가지고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쭉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큰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관행과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 정말 지난한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이 세부적인 오늘 얘기했던 큰 그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따라서 이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큰 발걸음은 시작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큰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의 신용이 통하면 우리 경제 방방곡곡에 활력이 통한다 했는데 이게 신통방통인데 제가 정통방통으로 바꾸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정보가 통하면 우리 경제 방방곡곡에 활력이 통한다. 정통방통. 정보입니다. 그죠? 데이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빠른 속도로 제대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